비트코인 역사책에 기록된다 라는 주제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폐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경제 사이클, 그런 면모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는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 사이클과 돈의 사용 가치 흐름을 함께 보자면, 첫 번째로 우선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3,500만원 부근이고요. 최고점은 8,000만원, 그리고 현재 가격은 3,500만원, 고가 대비 거의 60% 하락된 가격이죠. 제가 고가 대비해서 거의 75% 정도 하락이 됐을 때, 이때 경제 사이클 쪽으로 많은 기사와 뉴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하방에 대한 생각을 봤습니다. 하방에 대한. 하지만 저는 이러한 화폐의 특성과 경제의 사이클적인 면모를 추가해서, 물론 차트적인 분석도 있었지만, 올해 2023년 상반기는 반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쫓잡다간 큰일 난다. 23년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당시의 반응이 올해 나락이 아닐까요? 11K 가는 게 아닌가? 꿈에서 깨어나라. 새해는 반등의 해. 이런 글 보니 아직 불장은 멀었네. 이렇게 안 좋은 반응들 속에서 꿋꿋하게 제 포지션과 제 관점을 공유를 했었죠.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맞았어요. 제가 상반기에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6월까지가 맥스로 봤거든요. 6월이 맥스. 그런데 저는 6월이 맥스인데 그래도 4천만원이나 5천만원까지가 저는 기대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9월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지금 하반기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는 보이고 있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 사이클적인 면모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고 왜 비트코인이 역사책에 실리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갑을 굳이 들고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필요성 자체를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제가 삼성페이나 카드, 이런 결제 시스템으로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 심지어 교통카드 없이도 핸드폰으로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지갑 사용이 훨씬 편리하겠지만, 영수증 등이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모든 결제 시스템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하나만으로 모든 결제가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람, 시장통에서도 QR코드 같은 것으로 현재 결제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이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궤도기,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1,000원, 5,000원, 만원, 이 앞부분까지는 저는 솔직히 친숙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왼쪽 부분 10원, 100원, 500원 까지는 저는 솔직히 말해 처음 봐요. 이 화폐가 현재도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갔다는 거죠. 한국만으로도 이렇게 크나큰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 옛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 삶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세대가, 여기가 고연령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전이 친숙을 하다면 이제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IMF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위기, 이런 사이클적인 면모를 확실히 요즘 세대보다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발전이 없었다면 이 베네수엘라처럼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강력한 이 신념, 어쨌든 그런 것들로, 열정으로 선진국 반열에 현재는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MZ세대들의 몫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화폐라는 것은 결국 발전이 되고 사용이 편리한 쪽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동전, 요런 이 밑에 구멍 뚫린 요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이런 구멍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기에 그
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동전 주머니 이런 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1분 1초, 하루, 일주일, 한 달 개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변동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동전 10원 같은 경우도 이 60년도에 발행된 것이 3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83년이 이제 만원, 이게 배율로 따지면은 2000배, 5원이 2000배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이 10년 동안 이제 저 5원짜리는 이 40년 동안 이제 2000배가 됐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제 10년 동안 2013년부터 지금 23년이죠. 까지 몇 배가 되었을까요? 보시면 10년 동안 이 10,000배가 됐어요. 10,000배. 이게 왜 이 사이클적으로 훨씬 빠르게 작용을 하냐면 바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용하는 공용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제 발언이 공용화폐라는 말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디지털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가격을 보시면 어쨌든 3,500만원, 한 개 살려면 3,5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가치, 차량 한 대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비트코인 한 개에 차량 한 대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는 사실 팩트적으로 현재 가치만으로도 엄청나게 고가치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면요. 그쵸? 10일 뒤의 가격, 20일 뒤의 가격이 600만원, 7천만원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러면 이 역사책에 이 화폐 개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명히 나중에는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쵸? 그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있고 60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역사책을 보면 최근에 보면 아주 큰 이슈들 같은 경우가 많이 실립니다. 근데 그것조차 사실 몇십 년 안 됐거든요. 이 몇십 년 안 된 사이에 역사책에 실린다는 거예요. 크나큰 이슈 하나만으로. 그쵸? 현재 비트코인이 2억 간다, 3억 간다, 100억,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2억, 3억, 1억 가냐? 100억 가냐? 100억 갈 수 있어요. 미친놈처럼 들리겠지만 500년 뒤에는 100억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500년 뒤에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어떻게 500년 뒤에 100억이 갈 수가 있냐? 자, 비트코인 지가 이제는 너무나도 상용화가 돼가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비트코인으로 모든 결제를 하면서 이제 그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블록체인 지갑 잃어버리고 하면서 이 가치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100억이 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이 경제적인 사이클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24시간 동안 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과는 반대로 사이클적인 측면이 무척 빨라요. 변동성도 무척 크다는 단점 아닌 장점도 있고,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결국 가치적으로는 무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CBDC나 이런 코인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통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금이라는 것 자체는 세계 공용, 그러니까 금이 미국에서 관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과 동일성상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나라에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적인 공용 가치적인 비트코인은 변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언제 1억 가고 언제 2억 3억 가냐. 당장 지금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만 돼도 당장 팔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 더 이 차트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2017년부터 2018년 1년 동안 가격적 하락이 거의
86% 정도 됐어요. 1년 동안. 이거 버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비트코인 디지털 쓰레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랬던 시절이에요. 옛날 일입니다. 벌써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자산가 소리를 듣던 그 시기입니다. 이제 1년이 이제 거의 지났는데, 1, 2년이 지났는데 비트코인 1억 갈 수 있나요? 2억 갈 수 있는, 3억 갈 수 있나요? 현재 지금 2억 3억 간다고 말하고 선동을 부리는 유튜버부터 다시 20K 가고 이렇게 간다는 유튜버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2억 3억을 가더라도 한 번에 안 간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10년 동안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라도 4천만 5천만 원이 최대입니다. 최대. 많이 올라도 당장 1억 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보십시오. 이 차트를 모르는 사람도 이거 보면은 이제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시체들 한 번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있는 시체들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못하니까 이 기간적인 조정이 엄청 크게 나왔죠. 이때도 거의 공포의 도가니였다. 67%. 그쵸? 그래서 현재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역사적인 가치와 맞물려 봤을 때, 이 경제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이만큼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제가 예상했던 23년도의 상반기는 무척 좋았으나 솔직히 지금 8월이거든요 9월 8월 저는 9월부터 하락장을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게 이렇게 안 가고, 즉 4천만 5천만 원을 안 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락, 즉 여기서 보여줬던 한 번에 안 갔죠. 여기서 한 번에 안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60% 빠졌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못 가죠. 그럼 어떻게 됐죠? 60%가 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역사책의 기록이 될 건데, 이 시기적으로 투자도 반드시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사이클과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과연 시기적으로 과연 좋은 시기인가 좋지 않은 시기인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저 무지성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가치적인 관점을 아예 생각을 안 하면서 차트만 분석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결국 저도 금리나 가치적인 상황, 세 경제, 주식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4월 달에는 상위 2%를 달성을 했을 정도로 생각이 없진 않아요. 정말 무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지성 하지 말라고 제 채널 이름을 무지성으로 지은 거예요. 최근에 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 이게 사실 전체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7%, 8%가 무척이나 사실 괴로워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공부도 함께 가져가면은 좋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도 알 수 있는 분석 방법 같은 것을 한번 멤버십에 조금씩 올려드려 볼게요. 차트적인 분석과 나도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재미삼아라도 보고 싶다. 근데 제 멤버십 벌써 보면은 진짜 그렇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100% 다 맞진 않지만 분명히 참고할 정도로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 제가 4,100만원에서 하락을 봤는데,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관점을 봤는데, 그 이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큰 반등이 사이클적으로 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비트코인이 결국 역사책이 기록이 될 거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고통스러울 때 공부가 잘 되는 법입니다. 수익 볼 때는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잘하고 내가 짱인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 투자적인 손실을 봤을 때
둘 중 하나거든요. 어플을 삭제한다. 두 번째, 연구하고 공부한다. 근데 연구하고 공부해도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얻으면서 살아가자고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